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3회차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81번이다 라고 보게 되면 좀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고자 할 때 시험 전압은 몇 볼트가 될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해설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내용이 길게 막 적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시긴 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설정하기는 좀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보게 되면 절연 내력 시험.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진행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상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지금 선로가 가선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시험용 변압기를 하나 설치합니다. 거기에 단자 두 개가 있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쪽은 대지에 물려주고 플러스 쪽은 이제 설정해야 될 기기나 선로 쪽에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이 선로에 사용되는 최대 사용 전압을 찾아가지고 배율을 곱해서 시험 전압을 구합니다. 그 시험 전압을 이 시험용 변압기를 통해서 양단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분간 쳐다봅니다. 10분간 쳐다보면서 선로 쪽이든 대지든 불꽃이 팍 튀는지 안 튀는지, 불꽃이 순간적으로 번쩍하게 되면 그 번쩍하는 불꽃이 튀는 순간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절연이 파괴됐다는 얘기고, 절연이 파괴됐다는 얘기는 추후에 만약에 이 상태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시설물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하단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경우에 잘못하면 절연 파괴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시험이 절연 내력 시험이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최대 사용 전압의 형태 그리고 접지 방식에 따라서 시험 전압 설정을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7000V 이하, 7000V 초과 60000V 이하, 그 다음 60000V 초과. 일종의 선로 개념으로 설정할 때 이 항목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최대 사용 전압입니다. 그때 이제 시험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문제에서 주는 최대 사용 전압의 7000V 이하의 항목은 1.5배, 7000V 초과 60000V 이하는 1.25배, 60000V 초과는 1.1배를 취해서 시험 전압을 찾고요. 시험 전압을 찾는데 그 시험 전압 값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게 되면은 계산값 자체가, 시험 전압 값 자체가 너무 낮게 되면 시험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뭘 또 설정하느냐? 최저 시험 전압을 설정한다. 그래서 7000V 이하의 경우 최저 시험 전압은 500V. 그 다음에 이제 7000V 초과 60000V 이하에서는 1500V. 60000V 초과가 되면은 75000V.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일단 문제를 좀 풀고 갈게요. 지금 문제에서 최대 사용 전압이, 지금 여기에 설정된 게 최대 사용 전압인데 그 최대 사용 전압이 지금 몇 볼트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최대 사용 전압이 220V라고 준 거죠. 220V를 사용하는 라인인데 거기에 절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절연 내력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220V가 최대 사용 전압이니까 7000V 이하에 속하므로 얼마를요? 1.5배를 취하죠. 그럼 얼마 나와요? 곱하면 330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30V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 그림으로 접목을 시키면 이게 지금 220V 라인이다. 시험용 변압기 가지고 일단 접지 충격 전압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몇 볼트를? 330V를 가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330V 정답이냐? 그게 아니라 표를 보다시피 500V 미만은 사실상 시험 전압으로서 의미가 없더라라고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330V 계산값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해요? 얘는 무시하고 500V를 시험 전압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아니라 4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를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통 방식에 따라서 설정하는 건데 중성점 비접지식의 경우도 있고 중성점 직접 접지식의 경우도 있고 중성점 직접 접지식인데 170kV 넘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중접지라고만 쓰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큰 문제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7000V에서 25000V 사이의 전압이 저압으로 변성되는 다중접지식의 경우에 시험 전압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건데 해설을 참고하시다시피. 근데 우리는 이제 다중접지라는 표현만 있으면 그냥 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성점 비접지식은 1.25배, 중성점 직접 접지식 0.72배, 중성점 직접 접지식 170kV 초과할 땐 0.64배, 다중접지는 0.92배.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이 개통 방식에 따라서 표현될 때는 최저 시험 전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고 필기시험 거의 100%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실기시험 문제에서도 나오죠. 빈칸으로 주고 이 숫자를 채운다든지요. 또는 특정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예를 들어 중성점 직접 접지식에 저런 내력 시험을 하고자 한다. 그때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를 시험 전압으로 설정하느냐? 몇 배요? 0.72배를 설정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것도 실기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 개념을 꼭 외우고 시험장에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 병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는 경우에 특구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에서 66kV 라인, 예를 들어 이렇게 66kV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이제 6kV 라인이 있습니다. 전압이 다른 두 개의 선로가 하나의 지지물에 만약에 시공이 되더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가라고 해요. 병가. 하나의 지지물에 동일 시설물 설정하는 걸 병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병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전압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하나의 지지물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특구압 이상의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패턴에서 병가가 이루어질 때는 좀 더 안전하게 공사하자 특구압 보완공사가 적용이 돼요. 그때 그 특구압 보완공사에는 1종 특구압 보완공사도 있고 2종 특구압 보완공사도 있고 3종 특구압 보완공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병가 설정을 하는 형태는 언제만 적용하느냐? 2종 특별고압 보완공사, 특고압 보완공사에서만 병가와 공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는 어떤 형태의 특성이 있느냐? 이제 그 시설물을, 즉 특고압 보완공사에 해당하는 이 선로를 설정하고자 할 때 그 주변 시설물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붙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시설물, 특히 뭐 여러분 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집을 짓고 사시고 계시는데 편안하게 갑자기 우리 집 근처에 전압이 높은 선로가 지나간다. 우리 집 옆쪽으로. 그럼 여러분 굉장히 어때요? 위험하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한전 쪽에서 거기다 라인을 설정한다면 또는 공사업체에서 라인 설정한다면 기존 시설물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력 시설물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다 안전하게. 그래서 보완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때 그 보완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설 기준에 부합이 되면 2종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제2차 접근 상태. 전압은 35kV 이하.
라는 형태의 시설물이면 보다 안전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제2종 특구와 보안공사를 적용한다. 또는 병가 공가가 될 때 제2종 특구와 보안공사를 적용한다. 이때 제2종 특구와 보안공사는 전선의 굵기를 얼마를 쓰느냐? 55 스퀘어 이하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종 특구와 보안공사 언제 적용한다고요? 병가 공가일 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제2차 접근 상태 35kV 이하일 때 적용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1종이나 3종도 마찬가지로 있지요. 그건 또 문제풀이 하면서 또 앞에서도 했을 것이고 또 뒤에서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설 한 번씩 여유 있게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83번 문제 가겠습니다. 발전소의 개폐기 또는 주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 장치의 주 공기 탱크에 시설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의 범위로 오른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건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력공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차단기의 종류를 여러 개를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차단기 중에서 ABB 공기차단기입니다. 공기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선로에 문제가, 기기에 문제가 있을 때 ABB라고 하는 공기차단기가 라인을 분리시키죠. 라인을 분리시킬 때 차단기 접점에 아크가 발생하는데 그 아크 소호를 뭘 가지고 할 거냐? 그 공기차단기에 또는 그 부근에 설정된 압축공기 탱크를 가지고 한다. 어떻게 해요? 차단기가 라인을 분리시킬 때 아크가 발생할 것 같아서 여기서 몰려 공기를 뿜어내는 거죠. 그럼 공기를 뿜어내려면, 공기를 뿜어내서 아크 소호를 하려면 이 압축공기 장치가 가지고 있는 뭐가? 압력이 충분해야 충분한 힘으로 뿜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때 이 압축공기 탱크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최소 1회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내부의 압력이 얼마나 설정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압력계 눈금을 아무거나 설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주게 돼요. 그 최대 사용 압력의 1.5에서 3배까지 표시가 되는 걸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은 몇 분간 하느냐? 10분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법령에 나오는 시험 시간은 무조건 10분이에요. 그때 이제 물속에서 하면은 수압, 공기 중에서 하면은 기압, 물속에서 하면은 1.5배, 공기 중에서 하면은 1.25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했을 때 얘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만족한 상태에서 얘를 사용하여 공기차단기에게 이제 아크 소호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번 문제에서는 사용 압력의 1.5에서 3배까지는 표기할 수 있는 압력계 눈금이 있는 걸 사용한다. 그렇게 여러분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84번 문제 갑니다. 자,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되느냐? 안전율이란 얘기가 나오면 안전율은 이제 그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강도 보강을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이 안전율은 거의 뭐 매회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때 그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안전율부터 선정을 하게 되고요. 기초안전율은 2.0 이상.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강도, 어떤 그 시설물을 했을 때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그 시설물이 해야 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기초안전을 1로 잡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2.0 이상이 되면 그 기본적인 어떤 강도의 2배만큼의 시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전정에 전등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전정에 전등이 매달려 있을 때 파리가 날아가다가 그 전등의 전선에 땅 부딪혔더니 전선이 툭 떨어져요. 파리 그 힘이 얼마나 된다고. 근데 파리가 안 날아갈 때 안 떨어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딱 맞춰서 공사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래 생활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한 줄로 연결했으면 두 줄로 연결하는 형태. 그게 안전율 2.0이죠. 그 개념 여러분 잡아주시고 예외 항목으로 목주의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번 회차 언급이 된 거죠. 목주의 경우 저합일 때는 안전율 1.2 이상, 고합일 때는 1.3 이상, 특고합일 때는 1.5 이상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여러분 1.2, 1.3, 1.5 기초안전율 기본이 2.0 이상이라면서 왜 2.0이 안 되냐? 나무가 전주로 사용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되라라고 할 수가 없죠. 나무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라는 것이고 그걸 잘라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2.0 강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주의 경우는 예외 항목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정답은 목주 고압의 안전율이니까 1.3 이상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 더 있죠. 철탑의 이상시 상정 하중 고려해서 1.33, 지선은 2.5, 경동선 또는 내열동 합금선은 2.2, 그 다음 알루미늄선 또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의 경우는 2.5. 이런 형태로 안전율 언급되는 거 충분히 다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4번에 2번이고요. 85번. 다음 그림에서 L1은 어떤 크기로 동작하는 기기의 명칭인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전력 보안 통신 설비라고 하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어느 일부분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그 장비 또는 시스템 또는 뭐 체계래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한 4-5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림을 일일이 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거의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걸 정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나 제가 봤을 땐 간단하게 답을 외워버리시든지 아니면 빼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L1은 그림상 보니까 가운데에 점 3개 설정하고 일종 접지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레기가 일종 접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달루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L1이. 그래서 정답은 2번 1000V 이하에 동작하는 피레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5번은 뭐 이 정도까지만 설정하고요. 85번에 2번이죠. 자, 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 전선로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크기가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지중 전선로 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지중전선로라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공사 방법 3가지. 직접 매설식, 줄여서 직매식. 그 다음 관로식. 그 다음 암거식. 3가지 형태.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이쪽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중량에 대한 그 하중을 고려를 할 거냐? 그러면 1.2m. 중량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지 않을 거면 0.6m 이상의 깊이에다가 시공한다.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는 무슨 전선 쓰느냐? 무조건 케이블. 그리고 나오는 게 지중함이라고 하게 되면 또는 지중선로라고 하게 되면 땅 파서 시공을 하는데 무한정 긴 건 없죠. 중간중간에 전선을 케이블을 접속을 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유지보수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요? 지중함을 설정한다. 그럼 지중함을 설정하게 되면은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1m 이상씩 표현되는 공간을 설정해서 잡아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할 때는 이걸 설정할 때는 가스가 꽉 차서 우연치 않은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81번 쪽에서 아마 했던 얘기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최대 사용전압 22.9kV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의 지중전선로의 절연내력 시험을 직류로 할 경우 시험 전압은, 자, 절연내력 시험인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면이 있어서
전조 세우고 라인 잡아서 전기에너지 공급하는데 여기가 22.9kV가 설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시험용 변압기 설정해서 하나는 대지에 물리고 하나는 선로에 물려서 이 시험용 변압기가 가져야 될 전압은 얼마요? 네, 22.9 곱하기 지금 문제에서 다중접지 표현 있어요? 없어요? 다중접지. 다중접지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0.92배.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언급한 건요. 가공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중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중. 그럼 지중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땅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서 이게 지금 지중에 깔려 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길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보이는 거 맨홀이 있죠. 맨홀. 맨홀 사람이 지나가는 구멍. 그래서 이제 구멍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파기는 좀 어려워요. 비용적 부분이나 관리적 부분에서. 사람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 시험용 장비를 들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버리면 휴대성이 어려우면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이 지중에서 사용하는 저런 내력 시험 장치는 뭘 쓰느냐? 직류를 사용해요. 그래서 직류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공해서 사용했던 그 수치의 몇 배를 2배를 취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류를 사용하면. 직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기 사이즈가 작아진다. 즉 기기 용량이 작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휴대성이 높아집니다. 또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량을 작게 설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전압을 설정할 때 상대적으로 직류를 고려하기 때문에 2배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압이 지금 22.9kV니까 곱하기 얼마요? 0.92 다중접지니까 곱하기 얼마요? 직류니까 2배.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42,136V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는 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결국 법규도 외워야 되죠. 결국 외워야 돼요. 법규라고 하는 과목이 사람들이 쉽다라고 합니다. 왜 쉬울까요? 외우면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치고 내가 암기는 자신 있어. 계산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정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외울 게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말에 쏙 들어가죠. 즉 법규도요.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많이 풀어보시고 최대한 시간을 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고압용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하느냐? 여러분, 법령에서 표현되는 보호 장치는요. 사실상 2개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고자 차단 장치가 사용될 수 있고, 차단시켜버리면 그 장비는 못 쓰죠. 그럼 그 장비로부터 에너지 공급받던 부하들은 다 멈추게 됩니다. 그럼 부하가 멈추니까 부하 측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장비 자체에 어떤 전기에너지를 공급한다든지 보호하는 장비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일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알려줘요? 경보장치로. 경보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 벨도 있을 수 있고요. 조명도 있을 수 있죠. 깜빡인다든지 삐 소리가 난다든지. 그래서 이제 보호장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2가지 설정을 한다. 그럼 이 2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정답은요. 경보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은 게, 이 차단장치와 경보장치가 있을 때 이 2가지를 다 적용시키는 장비가 있어요. 누가 있느냐? 변압기. 이 변압기의 경우는 이 2가지를 다 적용을 시키는데 어느 용량값 이상이 되면 경보장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경보장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사람에게 관리자에게 알려주면서 계속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확대돼서 더 고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왜? 용량이 커지게 되면. 그래서 변압기의 경우 1000kVA 요 용량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000kVA 이상이 되면 그걸 대용량 변압기라고 하거든요. 대용량 변압기에서는 경보장치를 못 쓰고 차단장치만 씁니다. 1000kVA 미만에서는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탄행식 설정하게 되면 경보장치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것을 여러분들 표 해설해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경보장치고요. 89번 문제 보시죠. 금속 덕트 공사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전기사용 장소 시설에서 옥내선로, 즉 전기사용 장소가 옥내선로인데 옥내선로를 만드는 과정에 옥내니까 사람의 접촉에 우려가 있지요. 그다음 옥내다 보니까 우리들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밀접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전사고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화재 및 이런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에너지를 안전하게 공급하기고자 이제 시공하는 공사 방법, 그것을 이제 여러 개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거예요. 금속 덕트. 덕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천정면이다라고 했을 때 금속 덕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몰려 피스로 박아버리고 천정에다가 그러면 금속함이 이렇게 지금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천정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후드라고들 하죠, 우리가 흔히. 그 고깃집, 갈비집 가게 되면 고기 구우면 아래에서 공기 쫙 빼내거나 위로 쭉 빼내죠. 그럼 그 고기 구우면서 나는 냄새, 연기 같은 거 쫙 모아서 밖으로 빼와낼 때 이제 좀 오래된 고깃집 같은 경우는 벽면 같은데 귀퉁이에 이렇게 함석판 같은 거 대놓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몰려 전선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전선 배치를. 그죠? 이런 게 이제 금속 덕트 공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이제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당연히 전선은 절연을 시킨 걸 써줘야 되겠죠. 이유는요. 얘가 금속이니까, 도체니까. 만약에 피복이 없는 나전선, 절연전선이 아닌 나전선을 쓰게 되면 쇼트로 다 타버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덕트 끝부분은 항시 개방시킨다. 여러분 이런 게 천정에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끝부분이 뭘까요? 마지막 종단부죠. 그 종단부가 개방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추운 겨울날 이 쥐나 고양이들이 밖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안으로 들어오죠.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딱 보면 여기에 전선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선 자체에서 발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때요? 또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와요? 쥐나 고양이가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 하중 때문에 이게 덕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쥐나 고양이는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긁죠. 뭐 이빨로 이제 갈거나. 그래서 쥐가 만약에 이 피복을 벗겨서 이빨로 갈다가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버리면 그 사고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먼지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단부는 반드시 완전 밀폐시킵니다. 하나 정답은 적당하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덕트 안에서는 이렇게 쭉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안에서는 전선을 접속을 시키면 안 돼요. 왜냐? 이 내부 공간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 자체에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접속부는 열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열에 인해서 잘못하면 피복이 녹아버리거나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덕트나 관이나 이런 어떤 내부에서는 절대로 전선 접속을 시키면 안 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덕트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해 아연 도금을 한다. 녹슬면 안 되겠죠. 그거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아래 해설 쭉 참고해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얘기되는 그 덕트 쪽에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만약에 얘네들이 전력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력선의 개념이면 얘네들은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만 20%까지만 채우고, 만약에 덕트를 이용해서 뭐 에너지 공급하는,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형 전선, 뭐 통신선 이런 개념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50%까지 사용한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9번 정답 2번 됐고, 90번 문제 보시죠. 3.3kV 계기형 변성기 2차측 전로의 접지 공사는, 계기형 변성기라고 하는 것은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꾸어주는 장비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3.3kV형 계기형 변성기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기형 변압기를 말합니다. 그럼 계기형 변압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렇게요. 여기에 지금 이 선 사이에 몇 볼트가 가해지고 있는 거냐면 3300볼트가 가해지고 있어요. 3300볼트가 가해지고 있으면 이건 고압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3300볼트를 표시할 수 있는 전압계는 없어요. 전압계는 표준이 몇 볼트? 110볼트. 그러니까 3300볼트를 낮게 설정해서 전압계에게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전압계가 있으면 이 전압계에게 110볼트 이하로 설정해서 넣어줘야 된다. 그러므로 실제 본선의 전압은 3300이니까 높은 3300볼트를 낮은 110볼트 이하로 바꿔주기 위해 보다시피 이런 변압기를 하나 달아주는데, 이 변압기의 역할이 만약에 큰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이라면 얘를 우리가 계기형 변성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계기형 변압기, 영문 이니셜로 표현하면 PT,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3300볼트 설정될 때 여기에는 110볼트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전압차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만약에 1차 코일, 2차 코일 들러붙는 단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전압 바로 3300이 됩니다. 그러면 전압계뿐만 아니라 뒤에 붙어있는 보호계정기나 상황에 따라서 유지보수 관리하던 사람까지 큰 상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걸 최대한 억제하고자 이와 같은 계기형 변성기 몇 차측, 2차측 한 단자의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진행한다. 뭘요? 접지공사를. 이 접지공사는 상황에 따라서 1종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3종도 할 수 있는데 누가 더 비싸죠? 1장은 10옴 이하의 6스퀘어, 3종은 100옴 이하의 2.5스퀘어. 저항값이 낮을수록 돈이 많이 들고 선이 굵을수록 돈이 많이 든다. 이게 돈이 많이 들죠. 돈이 적게 들고. 이건 더 위험할 때, 이건 덜 위험할 때. 그래서 3300V 같은 고압 라인에서는 3종 접지. 그 다음에 특고압 라인에서는 1종 접지를 여기에 설정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T 같은 경우는 퓨즈 붙여줘야 되죠.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3.3kV 고압이니까 계기형 변성기 2차측 전로의 접지공사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정답 3번. 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필기시험. 여러분 이 9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뭐 전력에서도 언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기에서도 언급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몇 접지공사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실기시험은 100%입니다. 실기시험은 100%꼭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1번 문제 보시죠. 91번 특고압 5개 배전용 변압기가 한 대일 경우 특고압 측에 일반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진짜 애매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에 나온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아래 해설에 나와 있다시피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를 말합니다. 그럼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어떤 패턴을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느냐 하면 그림을 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지지물이 설정이 됐을 때
여기에 A자가 잡혀 있고 선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2.9kV의 특고압 라인이죠. 근데 이쪽에 수용가가 있어서 수용가의 형태, 저압이나 고압의 형태로 공급을 하고자 여기에다 뭘요? 변압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변압기 설정하게 되면 변압기에는 이렇게 뿔 하나가 볼록 튀어나오는데 이게 부싱이에요. 부싱.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나가는 건 있는데 들어오는 건 어디로 들어올 거냐? 이 본선에서 선을 분기하여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변압기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변압기가. 그러니까 이 비싼 놈을 보호해야 돼요. 어디서? 이쪽에서 본선에서, 즉 배전선로에서 이상전위가 들어왔을 때 얘가 뻥 하고 터지면 안 되니까 이쪽에 들어온 에너지를 끊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반대로 얘가 비싼 거지만 얘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얘가 문제를 일으키면 역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도 역시나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뭘 갖다 껴주느냐, 설치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력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전력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선을 이쪽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여기서 분기시켜서 이쪽으로 넣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는 패턴. 그때 여기에 이제 고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리를 잡아 당기면 이게 열려요. 밀어내면 다시 붙고. 그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퓨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당겨서 열고 강제로 투입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라인 분리시켜 줄 수도 있어서 이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한다?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개폐기는 스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과전류 차단기는 말 그대로 전류가 과하게 흐르면 차단한다 이 말이고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컷 아웃 스위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별 고압 측에 설치합니다. 한 번씩 정리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9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문제 역시나 법령에서 지금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왜 중요할까요?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92번은 풍압하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사에 나와 있는 풍압하중을 싹 다 외우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 일단은 풀죠.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각종 풍압하중을 계산할 때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고, 풍압하중은 풍압에 대한 개념이니까 파스칼의 단위로 설정을 하고요. 그랬을 때 목주가 588파스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철주가 588이 맞고,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에서 원형의 동그라미 치시면 882가 아니라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에서 포인트는 얘가 아니라 누가 포인트다? 원형 둥근 형태의 지지물이다 라고 했을 때 풍압하중은 얼마? 588 파스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틀린 것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서 잡아주시고, 보기 4번은 강관 철탑이죠. 철탑. 그래서 여러분들 1255. 그래서 그 회사에 나와 있는 표를 되도록이면 꼭 외우시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문제 가겠습니다. 중요도 하가 되는데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죠. 3상 4선식 22.9kV 중성선 다중접지의 방식에 특고압 가공전선 아래에 통진선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그때 특고압 가공전선과 통진선과의 이격거리는 몇 cm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지물이 설정이 돼 있을 때 상단부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전력선이 있어요. 전력선이. 그 전력선이 지금 22.9kV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중성선이 있어요. 중성선의 역할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래에 통신선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잠깐만, 지금 문제에서 통신선을 먼저 잡아야겠네요. 자리 바꾸죠. 여기가 이제 뭐죠? 통신선. 여기가 중성선. 이렇게 잡죠. 여러분, 그러면 전력선에 전기에너지 크게 흘러갈 때, 전류가 흘러갈 때 뭐가 발생합니까?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자속으로 인해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최소화 시켜줘야 되죠. 그래야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사이에 간격을 확보해야 돼요. 그 간격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하단에 있는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이게 75cm 이상 만들어져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여러분, 중성선에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삼상 평형이면 안 흐르는데 일반적으로 평형의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평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불평형이죠. 불평형 성분으로 인해서 중성선에 전류가 흐른다.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속이 발생하여 그 자속이 위쪽 영향을 주겠죠. 이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60cm 이상 이격을 시킨다. 이거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4번 문제. 94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게 빠른 유형이에요. 뭐 부가 설명할 것도 없고, 옥내 시사라는 고압용 이동전선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기전선은 이동하면서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면서 쓰는 개념들이 뭐가 있냐면,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가 플러그에 꼈다 뺐다 그 다음에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죠. 날마다 머리 감으시는 분들, 날마다 헤어드라이기 쓰시는 분들 계속 하면은 얘 전선이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부딪히고, 그럼 이때 그 벽에나 바닥에 자꾸 부딪혔다고 했을 때 피복이 쉽게 벗겨지거나, 그쵸? 틀어지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피복이 단단하고 질긴 형태가 될 수 있는 걸 사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딱 봐도 문구에, 여러분 타이어만큼 질긴 고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죠? 타이어 뭐 한 4만 킬로 정도, 또 오버하는 분들은 한 5만 킬로 정도는 타이어 안 바꾸시잖아요. 5만 킬로를 굴러가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5만 킬로 굴러가는데 고무가 버틴다. 그럼 엄청나게 질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동용 전선 하면은 타이어 케이블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94번은 4번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도로 위에 시설될 때 설치하는 보호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상황 설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지지물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선이 어떻게 해요? 전선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전류가 막 흐르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하단에 차량이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선에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전선을 좀 더 보수공사 용량을 좀 키우기 위해 선 종류를 바꾼다든지, 또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무거운 독수리 같은 게, 살찐 독수리 여기 앉아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연치 않게 해요.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그러면 아래 하단에 차량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전선이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면 영화의 한 장면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다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떻게 해요? 추락 방지 차원에서 높은 그 빌딩이나 계단 이런 데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물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선로 바로 하단에 그물망을 설치해요. 이걸 보호망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호망. 그러니까 이 보호망은 특고압 라인 바로 하단에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로와 가깝다. 그러면 유도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에 기전력 발생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뭘 시킨다? 접지를 시킨다. 일단 위험 시설물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이제 안전 펜스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종 접지요? 1종 접지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망이니까 그물망 형태니까 그 망 형태를 우리가 이쪽에서 확대를 좀 시켜보게 되면 결국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로 격자 모양이 될 것이고, 그때 그 간격이 얼마? 요 간격이 1.5m 이하의 간격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특고함 라인 바로 직하에 설정할 때 이 보호망에 사용되는 전선은 5mm 이하짜리 사용하되, 그 특고압 직하 라인이 아닌 다른 상황이면은 4mm 이상짜리를 사용하고, 이 정도까지는 외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요, 뭘 외워야 돼요? 보호망 하면 몇 종? 1종 접지. 그 보호망은 격자 구조 설정됐으니까 얼마? 1.5m 간격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보호망을 구성하는 선은 특고함 라인 직하에 바로 설정할 땐 5mm 이상, 그 외적인 그게 아닌 것은 4mm 이상짜리 사용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딱 외워 두시게 되면, 옳은 것은 보호망은 1종 접지다. 아니죠. 인장 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인장 강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인장 강도는 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지름 1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 아니죠. 특고압 직하 라인이면은 5mm, 그 외적인 건 4mm. 그 아래 해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가로 세로 몇 m 이하? 1.5m 이하. 그러니까 95번 문제에서 보기 2번 같은 인장 강도는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6번 문제 보실까요? 자,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횡단한다. 여러분, 도로 횡단, 이건 뭐 더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 횡단은,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 횡단, 도로를 건너간다. 6m 이상. 그 다음 철도 횡단, 그 다음에 궤조면상 또는 레일면상 6.5m 이상.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표현하시고, 이거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설명할 건 없네요. 다음 97번 문제예요. 방전등용 안전기를 저압의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할 경우 옥내의 대기전압은 몇 볼트냐. 일단 방전등용 안전기, 얘가 뭐냐 하면 형광등 안전기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어쨌다는 얘기냐? 뭐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 대지전압. 전기 사용 장소 시설 또는 옥내 설비 쪽에서 대지전압이 몇 볼트냐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얼마요? 300 아니면 150. 사람의 접촉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때는 150V예요. 사람의 접촉에 우려라는 표현이 없으면 300V.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집에 사용하신 전압이 몇 볼트? 220V. 그게 대지전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30년, 한 40년 전쯤에는 이게 110V를 썼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가 전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혹 110V랑 220V랑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110V 같은 경우는 사람이 크게 다칠 우려가 좀 낮아요. 근데 220V는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접촉에 우려가 있으면 낮게, 110이니까 150V 이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건 220V죠. 예, 그거는 이제 300V 이하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호장치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감전되더라도 차단기 떨어지면서 다 보호되죠. 근데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전압. 사용전압이다 그러면 별말 없으면 무조건 얼마요? 400V. 그런데 예외 항목으로 교통신호등. 뭐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인이 박혀야죠. 교통신호등은 300V.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는, 여러분 전기 울타리는 뭐 말하는 거예요? 선진임성 들짐승 보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죠? 또는 이제 여름에 사람들 휴가, 저기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서 공기 좋은 데로 갔는데, 괜히 또 휴가 가면 또 이제 객기 생겨가지고 이제 서리한답시고 막
들어가는데 그거 못 들어오게 이제 주인이 갖다 전류 집어넣는 그거 울타리입니다. 그거 전기 울타리 감전되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 드세요. 돈 많이 버셔서. 그죠? 자격증 합격하시고 꼭 사 드셔야 돼요. 사 드셔야 돼. 전기 울타리는 250. 그래서 300, 150, 400, 300, 250. 요거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대지전압의 형태는 300V,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번. 사용전압 22.9kV 인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 도로횡단 밑줄 짓이고요. 거의 뭐 96번과 똑같은 유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네.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6m 이상이 되겠죠. 6m 이상. 똑같은 문제네. 그러니까 문제 낸 사람들이 지금 오버해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뭐 같은 형태죠. 근데 단 여기에서 이제 98번 문제는 좀 적용 상황이 좀 달라요. 아래 해설에 나와 있다시피 22.9kV의 형태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라고 문제는 주었는데 그 다음에 지표상 높이를 설정하는데 96번과 차이점이 뭡니까? 22.9kV를 줬냐 안 줬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래 해설 참고하시다시피 22.9kV니까 뭐가 됩니까? 22.9kV는 35kV 이하죠? 그럼 일단 5m 이상의 지표상 높이인데 예외 항목으로 뭐요? 도로횡단이면 6m 이상이 돼야 된다. 해설에 그 네모칸 쳐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99번 문제 보시죠.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객실의 입구 등에 조명용 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집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집에 딱 들어가셔서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가족들은 다 자고 있어요. 근데 현관문을 딱 열게 되면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게 뭐예요? 멍멍이요? 아니죠. 현관문 딱 열면 그 신발장 앞에 천장에 붙어 있는 현관 등이 점등이 팍 되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즘에 설치된 그 현관에 설정된 그 등은요.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 딱 벗고 그 다음에 방으로 딱 들어가시면 일정 시간 후에 딱 꺼지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타임 스위치, 자동 전멸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집에 있는 형태, 즉 개인용 시설에서 사용되는 타임 스위치는요. 3분 이내 소등하면 돼요. 그런데 공공시설물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1분 이내. 왜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복도에 천정에 상시 계속 형광등 램프를 켜놓게 되면 전력 소비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를 자동 전멸기를 설정을 하면 센서에 의해서 사람이 딱 걸어오게 되면은 먼저 켜지고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꺼지고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시설물이냐 공공의 시설물이냐 개인의 시설물은 그렇게 자주 점등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안전을 위해서 3분 이내 소등. 공공시설물은 전기차 에너지 소비에 그 어떤 걸 줄이기 위해서 1분 이내 소등. 따라서 여기서는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의 형태니까 호텔이나 여관을 말하는 거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25kV 교류 전차 선로를 도로 등과 1차 접근 상태에서 시설할 경우 경관의 최대 한도는 몇 미터냐. 이게 간혹 언급될 수 있는데 교류 전차 선로까지 우리가 법령에서 설정하기는 좀 사실상 어려워요. 교류 전차 선로 하면 직류 전차 선로 또 해야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전압이 지금 25kV인데 만약 1500V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6600V도 있을 거예요. 이걸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 출제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 전차선로 나오고 경관 나오면 60m 또는 120m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두 개도 힘들면 60m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는 게 아마 더 나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018년도 3회차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문제풀이를 해보았는데 문제가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회차는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만 15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겠느냐. 중요 위수 위주로 해서 좀 외워주시되 항상 법령 지금 이쪽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네. 요게 실기 시험에 100% 접목이 된다라는 걸 꼭 유념하셔서 이 법령에 대한 내용 정리, 단지 시험용이 아닌 어느 정도는 좀 전체적으로 외워주시는 패턴이 좀 필요하다. 제가 수업 또는 문제풀이 중간중간에 강조할 때 꼭 체크 잘 해주시고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